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현실공포의 끝판왕 바로 동네꼬마님께서 신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현실공포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영업사원분들의 경험담이 있다고 해요. 영업사원의 일이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 특히 저는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는 게 99% 일치하는 일이 지금 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 같은 네. 일을요? 예, 이제 뒤에 일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지금 서두 부분이 99% 일치하는 일을 제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어가지고 예. 저한테는 엄청 강하게 공포로 좀 다가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야, 진짜 현실공포다 이거. 네. 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진짜 어떤 일인지는 들어봐야 되겠죠, 당연히. 예, 예. 알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게 이번 주예요. 제가 화요일인가 언젠가 제가 이제 점심 식사를 사람들하고 먹잖아요. 먹는데 이제 형님이신데 어떻게 알게 되신 분이냐면은 저희 매장에서 일하다가 나간 선배가 있어요. 이 선배가 아는 사람인데 이분은 예전에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차를 파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 브랜드 어떤 차를 구매하신다고 해서 이제 소개 받아가지고 제가 이분한테 판매한 적이 있거든요, 전에. 근데 거기서 인연이 닿아가지고 또 이분이 약간은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뭐 연락을 주고받다가 밥 한 끼 먹어라, 와라, 어떻게 하다가 아다리가 맞아서 이제 밥 먹으면서 제가 하소연을 좀 했어요. 아, 사장님, 제가 요즘 뭐 요래조래 해갖고 이런 일 때문에 제가 머리가 빠개지려고 합니다,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야, 제가 이제 직함을 과장을 파고 있으니까, 동고 과장아, 내가 왜 자동차 판매를 그만둔지 넌 모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 들은 게 없죠. 그랬더니 아, 진짜 내가 너 술 한잔 사줘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십니까? 했더니 지금 이제 하는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6년도 말쯤으로 기억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게. 이 당시에 이 분이 나이가 40살, 딱 그때 40살이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를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파는데 이제 당직날 당직을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먼 산 쳐다보고 있었대요. 가만히 앉아갖고 멍하니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인사하고 상담하고 하는데 나이가 한 60 중반 정도 드신 남성분이셨는데 뭐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리액션도 좋으시고 굉장히 매너가 좋으셨대요. 너무너무. 뭐 말 한마디 해주실 때도 되게 공손한 말투로 대답과 말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고 그 이후로 몇 번 더 만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계약을 해서 차량 인도까지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설명하고 잘 타세요. 이제 차 인도해드리고 우리 영업사원들이 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계속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차 잘 타시냐 이렇게 묻는 영업사원이 있고 근데 대부분 고객분들도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거를. 그렇죠. 예.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명절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화를 돌리든가 단체 메시지 정도 한 달에 한 번 보내든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대략 1년이 조금 넘어간 시기가 되니까 거의 내가 직접 전화한 일은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분이. 그분을 똘비라고 할게요. 완전히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진 고객이에요. 물론 이름을 얘기하면 기억이 나지만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오더래요. 한 1년 3, 4개월쯤 지났을 때 받았대요.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받았더니 저기 똘과장, 내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똘과장한테 조금 상의할 일이 있어 전화했어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뭐 소개를 해주실란가 보다 신나갖고 예 선생님 말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똘과장 차가 자꾸 뭔 소리가 좀 나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떤 소리가 납니까? 그랬더니 엔진룸에서 아주 작게 끼릭끼릭 소리가 나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AS 센터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점검을 맡아보시죠. 지금 무상 AS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랬더니
똘 과장, 내가 새 차를 산 사람인데 내 시간을 내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 된단 말이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선생님, 그 차량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AS가 있는 거고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무상으로 다 처리해 드릴 겁니다. 안내를 하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있다는 건 나는 내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 차라는 물건이 결국은 사람이 만든 물건이고 하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S가 있는 거고 한번 노여움을 좀 푸시고 서비스 센터 들어가셔서 한번 점검 한번 받아보시게요. 진짜 어르고 달래고 싹싹 빌었대요. 예. 우리가 늘상 어떻게 보면 또 밥 먹고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니까. 그리고 그랬대요. 그 선생님, 제가 그러면은 서비스 센터를 제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날짜 맞춰서 한 이틀 후에 서비스 센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점검을 받았대요.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 차에 경고가 딱 떠가지고 요즘은 차에다 다 컴퓨터 연결하면 뭐가 문제인지 싹 뜨잖아요. 그때 컴퓨터에 뭐 무슨 센서 불량 이렇게 뜬 거는 차라리 너무 편해요. 이거는 그냥 그 센서를 교환하면 되니까. 근데 그런 소리가 있어요. 운전자만 들을 수 있는 잡소리란 게 있어요. 차라는 물건은 이게 약간 그쪽 영역에 들어갔던 소리예요. 이게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어린 짐작으로 엔지니어들이 엔진룸에 있는 어떤 부품을 선행적으로 교체를 해봐요. 그리고 어떠한 개선이 없으면은 거기에 다른 부품을 또 교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맞죠. 예. 그래서 가가지고 부품을 이제 이게 의심이 된다 해서 주문하면은 내일 온다 얘기를 하니까 이 선생님이 또 똘비한테 얘기하더래요. 똘 과장, 나는 이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소.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러면 나한테 지금 내일 또 오라는 말이요? 그러더래요. 선생님 정말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한 번만 좀 쪼개주시죠. 아니면 선생님,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선생님 차를 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쳐서 가져오겠습니다. 예.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일은 내가 그럼 와서 일단 수리를 해보겠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나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또 그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몇 시에 가시나 여쭤보고 서비스 센터에 또 쫓아갔대요. 이제 부품 교체하고 선생님한테 괜찮을 겁니다. 선생님 한번 타보시죠. 그리고 엔지니어도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소리가 계속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부품을 교체를 해봅시다. 이게 소리가 애매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한 거예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제 거기서 일단락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3일 뒤쯤 전화가 오더래요. 심호흡을 한 5번 하고 받았대요. 예 선생님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똘 과장님 그러더래요. 이미 이게 목소리부터 들어봐도 알겠더래요. 내가 이제 심호흡을 한 이유를. 예 선생님 그랬더니 소리가 계속 나오. 그러더래요. 선생님 그러면은 그때 엔지니어가 말한 대로 다음 부품을 좀 교체를 해보시게요. 그랬더니 이보시오 똘 과장, 내가 당신한테 지금 하우체를 쓰고 있지 않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그랬더니 당신 하우체가 뭔지 아시오? 그러더래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로부터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요. 나는 똘 과장한테 하우체를 쓰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새 차를 사고 이게 무슨 꼴이요? 하고 막 화를 내시더래요. 조금만 노여움을 가라앉히시고요, 선생님. 제가 서비스 센터에 다시 한번 또 전화해 놓을 거 할 테니까 선생님 같이 가시게요. 그랬더니 됐고, 이보시오 똘 과장, 전화 금지요 하고 다 끊으시더래요. 전화를 하지 말라니까. 그럼 가보다 하고 전화를 안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한 반년이 좀 넘게 시간이 흘렀대요. 뭐 고쳤나 안 고쳤나 모르겠고 더 이상 알아보지도 않았대요. 솔직히 우리도 사람인지야 속된 말로 야마가 돌아요. 진짜 우리도. 전화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했대요. 그러고 이제 한 반년쯤 흘렀을 때 또 그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아이고, 받았대요. 예 선생님 하고 받았더니 우리 똘 과장님 잘 지내셔요? 여기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고 똘 과장, 아이고 또 뭐 경고가 하나 떴어?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선생님 그러세요?
그럼 서비스센터 한번 또 들어가셔야겠네요, 선생님. 아이고, 또 왜 그런데. 진짜 왜 그런데. 근데 선생님, 경고가 뜬 거는 그런 건 고치기가 너무 쉬운데요. 참. 왜 선생님 차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똘과장, 다름이 아니고 서비스 센터 말고 좀 큰 수리하는 곳 없소?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사업소란 곳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사업소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랬더니 그 사업소가 어디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언제 시간이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내일이라도 난 줬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사업소 예약을 잡고 제가 선생님 전화 다시 드릴게요. 사업소 전화해서 아침 10시에 예약을 잡았대요. 예약을 잡고 선생님 사업소 이렇게 예약을 잡았습니다. 내일 제가 그 시간 맞춰서 저도 이동하겠습니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똘과장. 내가 굳이 똘과장 얼굴을 보고 싶진 않고 내가 알아서 고칠 테니 신경 쓰지 마시오. 일단은 예약 도와줘서 고맙소 하고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다음날이 되고 그냥 있었는데 다음날에 문제는 이 똘과장이라는 이분이 좀 바빴어요. 차량 인도도 있었고 조금 상담도 많고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녁 8시쯤이 됐더래요. 그래서 하루가 더 있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고객한테 아침 일찍. 그랬더니 안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안 받으시나 보다. 점심 먹고도 한 번 더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이렇게 받으시더래요. 선생님 저 똘과장입니다. 그랬더니 전화 금지 하고 탁 끊으시더래요. 전화 금지. 예, 탁 끊으시더래요. 이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경우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종님이나 우리 돌비님이나 자동차 영업사원 입장이 안 돼봤으니까 제가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막말로 차 내가 만들었냐고요. 아니면 내가 두드러 패면서 이 차 사라고 내가 강요했냐고요. 그리고 모든 차가 그렇게 고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예의라는 걸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오냐 너는 그거 하지 마라 하고 떼 뒀대요. 그냥 너 앞으로 너 전화 와도 내가 네 전화 안 받아. 떼 뒀는데 그 이후로 몇 달이 좀 흘렀을까? 집에 우편물이 참 많이 날라오기 시작하더래요. 본인 집에. 우편물을 열어보면 불법 주정차 위반, 민원신고 된 거 있잖아요. 이런 우편물이 진짜 엄청 날라오더래요. 엄청. 그래서 와이프랑도 되게 싸웠대요. 와이프한테 뻥치고 술 먹고 들어온 날 그날 하필이면 그 주정차 위반 그 찍힌 거 그거 있으니까 아이고 어떤 놈들이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걸 신고하고 다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했는데 본인이 불법 주정차만 했다 하면 거의 무조건 날라온다고 보면 될 정도로 날라오더래요. 그게 미치겠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유료주차장 찾아 주차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생각을 못 했대요. 뭐 다른 생각 못 하고 그냥 일상생활 보내는데 고객이 한 명 오더래요. 그리고 상담을 쭉 하는데 고객이 묻더래요. 차 일단은 이거 뭐 내가 오래오래 타기에 괜찮은 차냐? 괜찮은 차다. 그리고 계약까지 다 하고 그 당시에 그 차가 공장에 여유분이 있어가지고 다음날 바로 차량 대금 집행을 하기로 했던 차량이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대리점 대표까지 쉬운 얘기로 결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다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 만약에 이게 해악이 터지거나 틀으면 좀 싫어하세요. 대표님들도. 다음날이 돼가지고 차량 대금 결제 때문에 전화를 했더니 내가 뭐 얘기를 들어보아 하니 이거 차 고장이 많더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한테 이거 차 사신 분들이 꽤나 있는데 뭐 그런 케이스는 뭐 크게까지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상 고객 이름을 딱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이분이 나 아시는 분인데 내가 차 산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 아주 쓰레기라고. 나 이 소리 듣고는 차 못 사겠다고. 근데 이게 정상적인 이분 말대로라면 말투가 조금 어이가 없고 내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좀 취소를 해야 되고 이런 말투여야 되는데 조금 웃음을 참으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나를 매기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대요. 불법 주정차부터 시작해갖고 이 양반이 뒤에서 뭐 신고하고 다니고 그러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대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주변을 둘러보고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두리번. 근데
그 해당 회사 차가 그 차종이 참 많이 팔리는 차종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흔한 차다 보니까 이 양반이 있나 없나도 모르겠고. 근데 이렇게 주변을 의식하면서 다니기 시작하면서 뭐가 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별별 샵샵이란 남바가 저 남바 저거 엊그저께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한쪽에 메모를 해놨대요. 차 포스트잇에다가 해갖고 차 한쪽에 붙여놨대요. 돌아다니다가 보는데 눈에 정말 많이 차이들어요, 이 남바가. 그래가지고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조회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쪽 브랜드는 모르겠고 저희 브랜드도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남바 조회를 딱 하게 되면은 그 차량 구매자분 성함하고 구매 일시 정도가 떠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정보가. 뭐 연락처라든가 주민번호 앞자리 이런 건 개인정보는 아예 볼 수가 없고. 와, 그 양반이네. 진상 그 양반이네. 이 양반이 지금 나를 스토킹하고 다니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전해서 따질 수는 없어요. 현재 상황이. 뭔가 참 느낌 더럽고 오묘하고 하는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 주변에서 막 나타나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미치겠더래요 진짜. 사람이 막 노이로즈에 막 점점 쩔어들더래요. 그러다가 피크를 찍은 날이 언제냐, 이분이 출퇴근하는 그게 서울로 따지면은 올림픽대로라든가 이렇게 좀 달리는 길이 있잖아요. 쭉 뻥 뚫려갖고 그런 데를 조금 이제 쭉 해갖고 출근을 하는데, 쭉 가는데 핸들이 탈탈탈탈탈 떨더래요. 그러면서 어이씨 내 차 왜 이래 하면서 세우려고 하는데 차가 한쪽이 주저앉으면서 사고가 좀 크게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졸지에 사고까지 나고, 진짜 근데 이 사고가 그 양반 때문에 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머리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병문안으로 오셨대요. 얘기도 안 했는데 다쳤다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6인실에 본인이 이제 입원을 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병원에서 갑자기 눈이 땡그레져가고 쳐다보니까 선생님이, 아이고 나 아는 사람이 입원해서 이렇게 있다가 가는 길에 환자 이름 앞에 써있는 거 보니까 똘과장 이름 있길래 한번 들어와 봤어. 똘과장 다쳤어? 얘기를 하더래요. 예 선생님 교통사고는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어쩌다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하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운전하는데 핸들이 탈탈탈탈 털리더니 한쪽이 주저앉아가지고 차가 휙휙 돌아가지고 좀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뭐 많이 다친 건 아니고요. 회복 중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품 안에서 작은 손바닥 수첩을 하나 꺼내시더래요. 예. 그러면서 막 뭘 적으시더래요. 거기다가 막 뭘 적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본인한테 보여주더래요. 뭐가 써있나 하고 봤더니 그거 차 탈 때 휠 볼트가 제대로 채워져 있나 보고 탔어야지. 하나 빼고 다 빼놨는데 그걸 그냥 가면 어떻게 하나 이 사람아. 그렇게 써가지고 본을 보여주더래요. 막 말문이 막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그분이, 아니 똘과장 갑자기 무슨 말이야. 아이고 이 친구 머리가 크게 다쳤나 보네. 갑자기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아이고 하면서 나가버리더래요. 돌아버리겠더래요. 그 옆에 병상에 앉으신 분도 뭐 얘기 들은 게 없어요. 써서 보여줘갖고 하고 보험사랑 경찰 쪽에다 얘기를 했대요.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했다. 써가지고 보여줬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경찰 쪽에서도 이제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연락처까지 알려줬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차를 산 것도 맞고,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평상시에 패꽂이한 것도 없고, 또 병원에서 내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가 6인실인데 사람들이 내가 그러면 그 소리 하는 거 들었을 거 아니오. 그 주변에 그럼 다른 환자들한테 물어보시오. 내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그 똘과장이라는 사람 젊은 나이에 벌써 머리 다쳐갖고 그렇게 횡설수설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막 그래버리더래요. 답이 없더래요. 퇴원을 했는데 무섭더래요. 아침마다 차 어디 운전하고 출근하려고 막 휠 볼트 제대로 끼워져 있나 확인하고 뭐가 있나 없나 막 확인하고, 사람이 무섭다. 막 정말 미치겠더래요. 누군가 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돌아버리겠더래요. 근데 이 와중에 문자가 한 통 오더래요. 연락 요망. 딱 4글자 문자가 오더래요. 전화를 했대요. 예 선생님 전화 요청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몸 쾌차는 잘 하셨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그랬더니 잠깐 상의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잠깐
미팅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선생님 얼굴 한번 보시죠. 매장에서 보시죠. 그래서 이제 매장에서 봤대요. 상담실에서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뭐 몸은 괜찮냐 뭐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막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똘비가 혹시 몰라서 녹음기를 켜놨거든요. 핸드폰을 녹음 기능을 켜놓고 얘기를 쭉 했는데 이렇게 쭉 뭐 그냥 흔한 안부 정도 물으면서 자동차 뭐 잘 타고 있다, 문제 없고 내가 구매한 차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손이 바쁘시더래요. 막 또 적으시더래요. 막 적으면서 또 이거 손수첩 적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너 나한테 사죄할 생각 없어? 지금이라도 기회 줄 때 사죄하지? 이렇게 적어서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제가 솔직히 뭘 잘못했습니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시더래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아직 머리 다친 게 회복이 안 되셨나? 하면서 손으로 막 뭘 적더래요. 그 모습을 보는데 소름이 돋더래요. 진짜 이 새끼 거.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뭘 적으면서 보여주더래요. 너 후회 안 하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똘비 양반도 이제 나사가 풀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아야 너 꺼져 그랬대요. 꺼져 그냥. 면상에다 주먹 꽂아 그냥 꺼져. 주변에서 너 내 얼굴 띄기만 해봐. 꺼지라고. 막 나이가 한 본인보다 20몇 살이 많은데도 조금 말을 좀 격양돼서 했대요. 그 모습이 너무 공포스럽고 역겨워서 그냥 일 안 해, 접어야겠다 이런 심정까지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수첩을 딱 닫더니 아이고 머리 다친 거 빨리 쾌유하고 지금 대답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았으니까 항상 사람이 모든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고 그런 거니까 건승을 비릅니다 하고 나가버리더래요. 막 찝찝해서 돌아버리겠대요 사람이 진짜. 근데 그날 이후로 별별 샵샵 남바가 보이지도 않고 딱히 별일이 진짜 없더래요. 진짜 아무 일도 없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래요. 한 오후 4시쯤 봤더니 딸이더래요.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똘비가. 그때 딸이 초등학교 2학년. 어이 딸 하고 받았더니 아빠 엄마가 전화가 안 돼서 전화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엄마 지금 일하느라 바빠 전화 못 받아 왜 그랬더니 아빠 나 학원 끝나고 집에 걸어오는 길에 어떤 할아버지가 요구르트 줘서 할아버지 먹으래서 먹었는데 너무 맛이 이상해서 뱉었는데 입이 계속 이상해. 코에서 계속 냄새가 나 그러더래요. 순간 억장이 팍 무너져갖고 너 집에 그대로 있어 하고 집으로 널러갔대요. 그래갖고 애기 입을 벌려보고 냄새를 맡고 해봤더니 입에서 본드 냄새가 나더래요. 애기 데리고 병원 가갖고 위색척부터 시작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대요. 진짜 이분이 표현하시기를 지금 가서 쳐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가갖고 진짜 죽여버리면 내 인생도 여기서 쫑나는 거고 우리 가정도 파탄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이 없어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고 그 근처 CCTV를 보는데 그 근처에 CCTV가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가. 그래갖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알려준 인상착의만 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찾으려고 하니 이거 오리무중이고 정말 어렵더래요. 본인은 머릿속으로 누가 했는지 알 것 같은데 미치겠더래요. 가서 때리지도 못하고 돌겠는데 그날 밤에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가 딱 4글자 오더래요. 연락 요망. 느낌 오죠? 그래가지고 밤늦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밤늦게 미안하다고. 차가 문제가 좀 있는데 내가 대처법을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와서 한 번만 좀 봐줄 수 없겠냐고. 정말 미안하다고. 뭔 말인지 알겠더래요. 통화 녹음될까봐 또 너무 소리 하는구나. 지금 나오라고. 얼굴 한번 보자. 나갔대요. 나가면서 진짜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참자. 내가 여기서 주먹이 나가든가 제스처가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나만 되는 거다. 참자. 또 참자. 가서 조용히 잘 얘기해서 상황을 정리를 하자. 갔대요. 그래서 만난 곳이 어디였냐면은 그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산처럼 돼 있는 아파트 이제 거기에 있는 건데 그쪽 뒤에 되게 한적한 곳으로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갔대요. 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어떻게 내가 얼마 전에 선물 하나 보냈는데 잘 받으셨고 그러시더래요.
무슨 선물인지는 아시죠? 딸. 그래갖고 선생님 제가 그때 말 좀 함부로 한 거랑은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똘비가장 내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알아? 그러더래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 주신 적이 없어서. 내가 선생님이었어. 학교 내에서 최고 위에까지 찍어본 사람이야 내가. 나 학생들 가르치던 선생님이야. 내가 가르침을 주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얼굴에 주먹을 꽂기 전에 꺼지라고? 자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보나? 차 타는 양반이 그것도? 하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래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올해 그땐 시간이 좀 찼으니까 41이지만 선생님 아직은 어리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그냥 인생 후배가 인생 제자가 실수했고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가르침을 주셨다 생각하시고 너그러이 좀 봐주십시오. 많은 걸 반성했고 배웠습니다. 싹싹 빌었대요. 막 소리 질러서 빌고 소리 질러서 빌고 본인이 자꾸 빌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더래요.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더래요. 본인이 막 빌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러면은 잘못을 했으면은 선생님한테 따끔하게 맞아야지 그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그 차 뒤로 좀 오시게 그러더래요. 차 뒤로 갔대요. 그랬더니 본인 차 트렁크를 여니까 우리 당구 때 뒤에 손잡이 부분 돌리면 빠지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맞아. 때랑 제 세대는 그걸로 많이 맞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앞부분 잡고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뒤에 예. 묵직하니까. 그걸 빼시더랍니다. 트렁크에서. 그러면서 딱 본인 차 뒤에 세워놓고 한 10대 정도를 치시더래요. 본인을. 맞으면서 그 생각했대요. 차라리 맞고 제발 끝내줘라. 제발 맞고 끝내자. 딱 맞고 선생님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무릎 꿇고 땅바닥에 머리 딱 대면서 인사해야지 이놈아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땅바닥에 머리 딱 대고 절까지 했대요. 감사하다고 그 와중에. 그랬더니 그분이 앞으로 처신 잘 하라고 차 이상 없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가시더래요. 집에 오는데 후련하더래요. 그래도 앞으로 별 이상한 일은 없겠거니 너무 후련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일상생활 보내는데 그 이후로 뭐 딱히 큰 일은 없었대요. 근데 네. 이분이 선생님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차를 팔다 보니까 교사분도 만나게 될 거고 아니면은 은퇴하신 분을 또 상담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퇴하신 분인데 나이대가 좀 비슷하신 분이 있었대요. 선생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 땡땡 선생님이라고 혹시 아시냐고 그분도 제 고객님이신데 하고 물어봤대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평상시에 조금 알아는 봤는데 그다 아다리가 하나 맞은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네. 그 선생님 말고 어디에서 근무하셨었다. 참 되게 좋으신 선생님이라고 진짜로 엄청 훌륭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 머릿속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새끼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해당 학교가 어딘지는 들었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수소문을 한 거예요. 동창회를 좀 들쑤셔가지고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그 고객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 학생들이 평가하는 그 선생님은 미친 사이코. 예. 근데 왜 미친 사이코인가 들어봤더니 각 반마다 한 명씩을 딱 잡는데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렇게 한 놈만 팬대요. 그냥 이유 없이 팬대요. 예. 그래가지고 저건 진짜 사이코라고. 근데 선생님들은 굉장히 평가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약한 사람은 짓밟고 내가 승진과 이런 걸 위해서는 한없이 잘하는 사람들 있죠. 이중인격 같이. 이제 그런 고객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이후로 솔직히 내가 사람을 상대할 자신이 없어져가지고 공황장애 비슷한 것도 좀 왔었고 그래서 네. 내가 이 자동차 판매업을 그만뒀다.
동꼬야 너는 그걸 몰랐겠지.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들은 적도 없을 거고 하고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왜 더 공포로 다가왔냐면 네. 요 최근래 12월 달 중순부터 지금까지 해서 저한테 말도 안 되는 2명의 고객이 생겼어요. 한 분은 차판 지 1년 반, 한 분은 2년 된 고객인데 한 분은 저한테 소송을 거시겠대요. 어? 이유인즉슨 제가 신차를 들을 때 엔진을 바꿔치기 했대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저희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엔진을 바꿔치기 하려면 볼트가 끌러진 흔적들이 남을 거니까 그렇지요. 예. 확인을 하자고 해서 확인까지 해드렸더니 어차피 니네 서비스 센터고 너고 다 한 통속 아니냐. 예. 나 니들 다 못 믿겠다고 뭐 소송을 거네 만에 진짜 이상한 말 계속 하시는 고객분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나마 좀 덜했는데 그 다음 고객 한 2년 정도 된 고객이 지금 제가 드린 말하고 99% 일치를 해요. 하우체 쓰면서? 네. 나도 하우체에서 소름이 일단 어마어마하게 돋았고요. 정말 미친 듯이 돋았고요. 저는 제가 서비스 센터 안내도 여기까지 진짜 똑같아요. 근데 나이는 좀 달라요. 다른 분이에요. 나이는 다르고. 근데 이분이 어땠냐면은 왜 저 소름이 돋냐면은 저 전화하지 말래서 저 전화 안 했거든요. 저도 왜냐면은 성격이 있으니까 아니 내가 뭐 빙다리 핫바지도 아니고 네가 기분 내키면 전화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 내가 뭔 개도 아니고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이게 반복이 3번이거든요. 전화 오면 받았지만 마지막 3번째는 저도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저도 더 이상 전화를 안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매장을 한번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없고 제 한 10년 선배가 당직 쓴 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좀 해주라고. 그러면 우리 영업 담당들이 물어봐요. 누구한테 사신 차냐고. 왜냐면 영업 담당하고 통화해서 내비 업그레이드 받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비스 센터 가면 돈 받으니까. 그랬더니 말도 말으라고 어떤 아주 흉악한 자식 하나 있다고 저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흉악하다. 저게 순화해서 말한 거예요 지금. 쌍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선배가 물어봤대요. 내 후배인데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지금 제가 드린 말하고 거의 99%까지는 아니고 한 94% 정도 일치를 해요. 지금 네. 레파토리가. 그러니까 제 선배도 듣고 어이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 후배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개소름 돋는 게 이분도 직업이 교사셨어요. 은퇴하신 교사세요. 그러면서 불똥이 제 선배한테 튀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 선배한테 너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거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나가셨어요. 쉬운 얘기로 사장 나와 막 이렇게 한 다음에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지점장이 좀 어르고 달래갖고 저희 선배가 다음날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막 전화도 안 받으시고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밤에 잠을 설친다고 화가 나갖고 화병이 나서 그래서 싹싹 빌고 뭐하고 했는데 난 사과 받을 생각 없다고 딱 끊으시더래요. 제 고객이. 그리고 나서 진짜 소름 돋는 게 제 선배가 당직이 매일 있는 게 아니고 로테이션이다 보니까 예. 어떤 시간만 되면은 저희 매장 앞에 길 건너에서 저희 쪽 매장을 한 15분씩 누가 촬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선배가 나중에 이제 우연히 옆에 있으면서 보니까는 제 고객이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또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앞에서 왜 계속 계시냐고. 그랬더니 니들 왜 마스크 안 쓰고 있냐고. 다 신고할 거라고. 나 자료 수집하고 있다고. 와. 니들 다 벌금 맞아야지. 그래갖고 지금 진행형인 분 한 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저 좀 머리가 복잡해요. 이 양반이 이제 선을 넘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그 생각도 좀 들고. 괜한 생각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진짜 두통이 올 정도다. 그래요. 두통이 와요, 진짜.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희한한 사람들 많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선을 만약에 넘으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또 내심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근래에. 저는 진짜 우리 귀족님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연히 지금 맞아 떨어져서 저는 그냥 그렇죠. 소름이 돋았던 거고. 예. 저 고3 때 담임 선생님, 저는 존경해요. 그분 아니었으면 저 대학도 못 갔어요. 저는 진짜. 근데 이거는 네. 진짜 뭐 동꼬님 이야기는 당연히 채팅도 빠르고 그리고 욕을 쓰면요 제가 보는 채팅창에서는 다 걸러지거든요. 네. 욕이. 예. 예. 근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비속어를 다 걸러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규정님들이 너무 극대노를 하시니까 이제 채팅창이 네. 전부 다 걸러진 채팅창이 된 거예요. 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이거는 이거 진짜 너무 똑같은 일을 현재 겪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드실까 이거 진짜. 예, 스트레스가 좀 많긴 해요. 솔직히 진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은 건 제가 처음인데 차 팔면서 와.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규정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나쁜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사람 진짜로, 등쳐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저희도 욕먹는 거고. 맞아요. 예. 그 모든 직업은 다 그 각자만의 악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꾸님만 딱 보더라도 정말 예의 바르고 한 고객을 위해서 좀 더 어떻게든 더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저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영업사원이고. 와. 근데 좀 답답해. 왜 그러냐면은 제 고객이 저한테 차를 사면서 요구하셨던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썬팅 네네. 이런 거 요구한 게 없고 저한테 고장이 나지 않는 차를 달라는 요구 하나를 하셨었어요. 근데 좀 몇 번 고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고장이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이 고장을 낸 건 아니고? 아이고 설마요. 아니, 설마요. 아니, 왜냐면 사람은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고장 내는 프로 고장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차를 샀어. 그 다음에 고장 냈다라고 해서 갑질을 한 다음에 다시 차를 반납하는 그런 과정을 즐기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기에는 저하고 악연이 시작이 된 게 1년 반이 넘어서요. 그분이. 차를 받고 나서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게 차가 문제가 있다 전화가 와서. 무슨 뭐 엔진을 바꿔치기. 그건 이제 다른 분, 첫 번째 분.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죠. 소송 네. 제발 걸어주시고 만약에 소송 거셔갖고 제가 승소를 하면 그때부터 제가 승소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민사를 시작하겠다고. 네. 아니, 오늘 이후로는 통화하시지 말자고. 아니, 그래요. 그 모델이 예를 들어서 4기통짜리야. 그러면 만약에 바꿔치기해서 8기통으로 바꿔치기 해주면 얼마나 더 좋은 거야. 그렇지만 8기통으로 바꿔치기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요, 저희 네. 매장 와가지고 전시에 있는 차 본네트 열고 본인 차 엔진하고 막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장님, 엔진을 내리는 거 보링이라고 하는데 보링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시냐고. 그치. 그게 더 들지. 엔진을 바꿔치기 할 생각을 어떻게 한번 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니, 저도 많이 살렸어요, 예전에 그분한테. 보긴 봤었어요. 손님들 중에서 좀 특이한 손님들은 차 밑으로 들어갑니다. 차 처음에 받았을 때 차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분 있죠. 안으로 네. 들어가서 다 봐요. 그래서 있죠. 신기하다.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말로만 들었는데 차 밑으로 그냥 옷이 들어오지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차 아래로. 그러면서 근데 이제 저는 거기까지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쵸. 비싼 돈 이해는 주고 돼. 새 차를 샀기 그쵸.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엔진을 바꿔치겠다는 거는 그리고 볼트가 끌어진 흔적 자체가 없는데 이거를 또 안 믿으시고 자기 머릿속에서의 세상에서만 살면서 그렇게 일요일날 저녁 9시, 10시에 전화해서 사람을 미치게 한다니까요. 그분이. 아무튼 그분은 차단을 했죠. 연락 요망. 이게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연락 요망. 그리고 전화 금지. 아니 무슨 뭐 버디버디 수신거부인 줄 알았어. 이야, 진짜 너무 심하구나. 진짜. 아무튼 저는 뭐 자동차를 판매한 적은 없지만 그 자동차 업계 쪽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충분히. 네, 정말 우리 듣고 계신 시청하고 계신 규정님들 중에서는 정말 그럴 일 없길 바라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동네꼬마님 진짜 현실 공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자, 여러분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고 대부분 서비스직을 하시는 분들은 이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동네꼬마님 이야기에서 지금 귀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큰 범죄가 일어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의 심리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하대하는
이런 것 자체도 너무 큰 공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그런 분들을 안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